최대 사기로 불리는 앨론 사건 기억나? 전 1년 회계부정으로 사라진 비운의 회사가 앨론이지. 앨론 스캔들. 근데 앨론이 뭐 하는 회사였는지 알아? 다들 회계부정만 기억하고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는데 원자재 중개회사였어. 자, 왜 내가 앨론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맥북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타고 다니는 차의 기름, 이게 다 원산지에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원자재 중개회사의 손을 거친다는 거지. 우리도 회사들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돈을 당연히 많이 벌 것 같지. 원자재 중개회사 대박 그러면 이름은 모르는데 돈은 무지 벌어. 2019년 기준이긴 한데 4대 원자재 중개업체 거래액을 다 합하면 7,250억 달러거든. 감이 안 오지? 일본의 한 해 수출액이랑 맞먹어. 오늘은 그 회사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런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글렌코어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재 시장을 주름 잡는 이 회사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이지. 일단 원자재 큰손 4개 회사가 있어. 4개. 들어봐. 트라피구라. 들어봤어? 비톨, 글렌코어, 카길. 생소하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글렌코어 빼고 다 비상장이야. 왜 그럼 이들이 비상장이냐? 단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줄게. 석유가 주로 중동에 있잖아. 2005년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623쪽짜리. 이라크의 악명 높은 사담 후세인. 기억하지? 이라크 독재자. 이 사람 때문에 이라크 석유 수출이 제재됐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제재를 뚫고 몰래 이라크랑 거래한 회사가 누구냐? 글렌코어 같은 원자재 회사들. 얘네는 돈만 벌면 돼. 그래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같은 조세 피난처에다가 딱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거 만들고 전부 다 이라크랑 거래를 했던 거야. 아까 말한 비톨 같은 회사는 또 리비아 내전 때 반군한테 연료를 수출하고 원유를 받아. 전쟁도 돕는 거지. 최근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 안에서 그 의사 주지훈이 한국대병원에 오기 전에 블랙윙즈라는 그 민간 군사기업에서 일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그 블랙윙즈 느낌이랄까? 돈이 된다고 하면 전쟁터도 불사하고 오가는데 상장하면 골치 아프지. 투자자들이 자꾸 정보 요구하고 너네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뭐 윤리 경영해라 이러니까.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돈이 필요 없어. 이 회사들은 2006년에 글렌코어 임원 아니고 그냥 트레이더가 퇴사하면서 지분을 회사한테 넘긴 대가로 얼마를 받아가는 줄 알아? 1억 6천만 달러. 환전하면 2,340억. 개인이. 2006년 얘기야. 2006년 얘기. 얘네가 말하자면 좀 긴데 원래 다른 회사였어. 마크 리치앤코라는 회사였는데 그 원래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분도 좀 나눠주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상장할 필요가 없어. 내 돈으로 하면 되지. 그치? 글렌코어라는 회사에 조금 관심이 생길 거야 이제. 이 회사는 금속 세계 최대, 밀 세계 최대, 석유는 세계 3위 중개업체야. 중개, 무역하는 거 도와주는. 예를 들면 그 코발트 있잖아.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요거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이 회사가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상장을 했거든. 이 상장은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2011년에 기업 공개를 했어. 런던 최대 규모의 IPO였어. 10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상장과 동시에 억만장자 7명을 배출했어. 지금도 시총이 81조거든. 런던 증시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코스피 3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82조야. 한국의 한 3위 정도 기업과 맞먹는 그런 큰 기업이고 회사 본사는 스위스에 있어. 원자재 중개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은 뭐냐면 거래를 많이 해. 마진은 조금 남겨.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변화의 출렁임에서 기회를 찾아왔고 재밌는 게 그 기회가 된 시기가 주로 누군가에게는 위기였던 순간들. 예를 들면 모두에게 날벼락을 줬던 게 오일 쇼크 2번이나. 이때 얘네는 돈을 벌었어. 카르텔로 꽉꽉 잠겨있던 그 중남미 국가의 문이 글렌코어 같은 회사들한테 열렸던 순간이 오일 쇼크 때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잖아. 러시아에 자금난에 빠진 광산과 공장이 많았는데 생명줄 역할을 하는 대신에 자원 싸게 넘겨. 해서 싸게 사와서 팔았고 또 가장 최근에 얘 코로나 때 석유가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얘기 아마 기억할 거야. 그때 석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때 그 마이너스에 석유를 쓸어 담아서 배에 그냥 띄워놓고 보관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마진을 낸 게 글렌코어다. 그때 2020년 1조를 상반기에만 벌었는데 이게 석유로는 최대 실적이었대. 위기에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 회사의 규모를 키운 게 누구냐? 중국. 1990년대 말까지 중국은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나라였는데 무려 덩샤오핑이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하자, 외부 세계와 교류를 늘리자 주장한 이후에 중국이 30년에 걸쳐서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경이로운 성장을 했어. 2008년 1일 수출량이 30년 전인 1978년 연간 총 수출량보다 많을 정도였고 2017년에는 중국이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했고 2018년이 되면 1,000만 배럴을 쓸어담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1위 원자재 소비국이 된 거지 중국이. 2000년대 말이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해. 중국 덕분에 원유는 2004년 중반 50달러의 벽을 뚫었고 같은 기간 니켈은 4배가 올랐다. 여기서 반전이 나온다? 그럼 중국 덕분에 컸네. 그러니까 끝이 아니야. 아까 시작을 원자재 중개업체라고 했잖아. 근데 글렌코어를 스위스 광산업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2024년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글렌코어가 구리, 코발트, 아연, 납, 니켈, 금, 은, 페로크롬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언제로 돌아가냐면 1990년대로 돌아가. 내가 아까 중국의 슈퍼사이클이 한 2001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 글렌코어는 이미 그보다 7년 전인 1994년에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해. 1998년에 석탄 시장이 완전 침체에 갔을 때 기회다 하고 엄청나게 석탄 광산을 인수를 했어. 호주, 남아공, 콜롬비아 등등에서. 그래서 1990
1990년대 말이 되면 글렌코어는 발전용 석탄 세계 최대 판매자가 이미 돼. 한 30년 전이지. 어떤 느낌이냐면 인플루언서들이 막 물건을 떼다가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 거를 만들어서 팔자, 이런 느낌인 건데, 뭐 테슬라가 배터리 사서 만들다가 아예 배터리 공장 차리는 것도 비슷하고. 그럼 그때 왜 이런 걸 했냐, 그때 대표가 보니까 자산 없이 그냥 원자재 중개만 하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힘들겠다, 미래가 비관적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여기 생산하는 애들한테 가서 야, 가격 좀 싸게 해줘,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있으면 오히려 내가 야, 이 가격에 팔게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미칠 힘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고, 그걸 내다보고 세계 각지 광산을 사들인 거지. 그러면서 석탄 광산을 이렇게 모아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엑스트라타라는 거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거랑 합병도 해.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알짜배기 광산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칠레에 콜라후아시라는 구리 광산이 있고, 또 콩고 구리 코발트 광산도 있고, 그냥 이 회사는 광산 부자야.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확 큰 것도 맞고 위기에 큰 것도 맞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산과 원자재 투자를 해서 요걸로 돈 복사를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들으면 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당장 사고 싶어지잖아. 아무래도 위기가 없긴 힘든 게 원자재는 경기에 직접 타격을 받잖아. 2015년에는 글렌코어의 시총이 3분의 1이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기도 했고, 중국이 성장이 둔화된다? 그럼 바로 위기야. 상품 시장이 침체되니까 당연히 뭐 구리, 석탄, 원유,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거고, 이때도 원자재 가격이 2009년 이후 최저점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 결국 원자재 가격에 좌지우지 되는 감이 있지. 콩고에 구리 코발트 광산이 있다고 했잖아. 알 수도 있는데 구리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코발트야. 콩고에 이미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와 있어. CMOC라는 중국 회사가 콩고에 들어와 있는데 완전 물량 공세하는 거야. 코발트 가격이 막 폭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경쟁 업체들의 등장이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지. 무소불위의 회사는 아니야. 원자재 중개면에서 봐도 엑손모빌, 트레이더 있잖아. 석유 채굴하는 회사들이 거꾸로 트레이더도 해, 중개도 하는 거야.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카르텔처럼 쥐고 있던 원자재 중개가 풀리면서 이런 원자재 중개 회사들이 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이 있는 거지. 석유 생산하는 애들이 직접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지. 광물 쪽에서는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는 안전한 거고. 원자재가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뭐 해묵은 얘기잖아. 자원전쟁, 자원안보 얘기는 뭐 많이 나왔고, 다시 한번 원자재가 중요해질 시기가 온 게, 지금 핵심은 뭐야? 제일 중요한 광물, 구리야 구리, 니켈, 아연, 다 전기차에 쓰인다 본다 하는 그런 금속들이고, 구리는 특히 광산 개발이 10년이 걸린대. 지금 여기 땅 시작해도 10년 뒤에 팔 수 있어. 있는데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중국이 구리 생산 1위야 1200만 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저러는 것도 이해가 돼. 나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긴 해. 히토류 내나 하는 게, 지금 미국은 좀 뒤졌어.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곳이 칠레랑 콩고인데, 말했듯이 콩고도 이미 중국이 잡았지. 1990년대 글렌코어가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을 안 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래도 먹고는 살았겠지, 근근히. 하지만 이런 뉴스는 못 봤겠지. 어떤 뉴스냐? 10년 전에 글렌코어라는 이 회사가 리오틴토, 호주 광산업체야. 이 리오틴토를 합병하고 싶어 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리오틴토가 그때 거절했거든. 싫어. 근데 지금 최근 뉴스에 한 1월 중순에 나왔는데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리오틴토가 글렌코어 우리랑 합치다. 왜? 구리 때문에. 리오틴토는 철광석이 주거든. 물론 구리도 하는데, 구리가 지금 너무 중요해지는 패권 광물이 되다 보니까 리오틴토가 아까 내가 말한 그 칠레의 콜라후아시 광산을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게 갖고 싶으니까 지금 리파자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산다, 이거지. 내가 아까 말했듯 90년대 글렌코어의 그 과감한 투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뉴스는 못 봤을 거다. 내가 이 영상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 준비하면서. 석탄의 시대, 석유의 시대, 이렇게 시대상에 맞게 원자재의 흐름도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가장 큰 위기 요인은 뭐야? 기후변화지.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 근데 글렌코어는 여기 대비가 돼 있어. 이미 직접 생산하는 광물 중에서 구리, 아연, 니켈이 90%. 이게 차세대 광물이니까. 1번 교훈, 오늘만 살면 안 되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된다. 아주 먼 미래. 2번, 그럼 과감해야겠지. 대신 조건이 있다.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거든. 위기의 순간에, 변화의 순간에 과감했거든. 내가 원고에는 안 넣었는데, 아까 그 자회사 엑스트라타 그 석탄 광산 회사에 따로 대표가 있거든. 그 대표가 2001년에 아무래도 지금 석탄이 최저가가 하고 석탄을 막 사들이고, 근데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석탄이 미친 듯이 오른 거야. 중국은 발전을 해야 되니까 석탄이 필요했고, 그 엑스트라타 대표는 중국이 잘 될 거야, 뭔가 지금이 석탄이 최저 같아 하고 석탄에 대한 투자를 엄청 늘렸는데 석탄이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그 엑스트라타가 엄청 커졌어, 진짜. 그러니까 글렌코어랑 합병을 하면서 글렌코어가 커진 거고, 여담인데 그 엑스트라타 대표가 글렌코어 대표가 안 친 사람인데, 나중 되니까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합병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대주주가 카타르 국부펀드였거든. 그래서 카타르 국부펀드가 막 그 엑스트라타랑 글렌코어랑 합병 못하게 하고 그러기도 했어. 어쨌든 근데 했지. 우리도 개인이잖아. 투자든 일이든 요 글렌코어의 사례를 보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나라 차원에서도 스위스가 원자재가 안 나는 나라거든. 근데 글렌코어를 갖고 있어. 한국은 뭐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많이 늦었어. 다만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뭐가 영국 증시의 상장도 있지. 이런 얘기가 있어. 미국으로 가겠다. 왜냐면 지금 영국이 지금 증시 대탈출이거든. 다 해외로 가거든. 그래서 글렌코어도 이 기회에 미국으로 가겠다. 자본의 땅으로 가겠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 쿠팡도 한국 증시에 안 가고 바로 미국 상장했잖아. 자본 조달의 급이 다를까? 글렌코어가 2010년에 영국을 택했지만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서 안 되겠다. 아무튼 다음 주에 더 볼 거네. 그럴까?